열심히 하면 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블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패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션 사업 했었잖아요. 제가 했었죠. 이제 사실 이 사업대로 하기에는 이게 적당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아직도 그래도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패션입니다. 여행이랑 뭐 예약? 뭐 그쪽이랑 거의 비중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아직도 온라인 쇼핑몰 얘기하면 뭐 의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입 의류 쇼핑몰 했었어요. 신발이나 이런 건 아니고, 액세서리는 뭐 일부 가방이나 뭐 액세서리 지갑 같은 게 좀 있긴 했었는데, 거의 뭐 95% 이상이 의류였고, 수입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패션 사업 자체는 온라인 쪽에서 아직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근데 성장률이 높진 않습니다. 패션 사업 자체가 성장률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3.3%? 뭐 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숙한 비즈니스 쪽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10% 이상 성장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인데 반해서 패션은 그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델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오프라인 패션 쪽에서 온라인 패션으로 넘어오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패션은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패션만 나눠도 판매 채널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무신사라던가, 아까 뭐 에디랑 그런 얘기 잠깐 하긴 했었는데, 특화된. 그렇죠. 패션에 특화된 그런 판매 채널들이 있고, 그 판매 채널의 트래픽이나 거래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너무나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 물론 거래도 크죠. 막 조단위로 나와버리니까 거래도 훨씬 큰데고 방문자도 훨씬 많지만, 그만큼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이 노출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패션만 특화된 그런 판매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다양하게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템스라고 해서 AI의 어떤 딥러닝 기반의 제품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패션 카테고리를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품목을 늘려가겠죠. 그쪽도 카테고리를 넓혀가는데, 하여튼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패션 카테고리 기준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에 계속 트라이 한다면 부지런하게,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 나오면 비용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플랫폼이 내가 들어왔는데 아직 가입자도 많지 않은데 다짜고짜 입점한 차한테 야 25%씩 수수료 내,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이제 플랫폼의 덩치를 키우고, 덩치가 커져서 점유율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초반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새롭게 입점을 해서 새로운 트라이를 하면 거기서 의외로 성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때는 또 이제 초기 어떤 과실을 따먹는 그 상황에서는 비용을 좀 적게 지출하면서 의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패션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건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특정한 이 아이템을 한 판매 채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마케팅을 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좀 띄워야 되는데, 이제 패션 쪽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매출을 플러스 알파하는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이제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나만의 브랜드 이런 뭐 위탁 판매 모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나만의 브랜드를 알리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상당한 마케팅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너무 예쁜 거야. 뭐 우리 되게 유명하신 사장님 있죠? 그런 분들처럼 모델 자체가 너무 핫한 거야. 그러면 광고를 특별히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게 있는 거죠. 마치 모델이 셀리브리티처럼 돼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너무 잘 찍는 거야. 뭐 모델은 예를 들어 모델 퀄리티는 상위권이긴 한데, 이쪽 업체의 사진은 진짜 퀄리티가 극상이다. 에디군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로토콘가? 뭐 이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남성 의류 하는 사이트였는데 사진이 진짜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특별한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안 해도 사진 자체가 너무 쩌니까 업계 쪽에 소문이 쫙 나고, 소비자들도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르니까. 너무사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매출이 확 일어났다가, 물론 이제 오래가지 못했죠 그게. 왜냐면 전체적인 업체의 사진 퀄리티가 쫙 따라오면서 그 업체만의 노하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쟁 우위가. 예전에는 사진 자체가 엄청난 경쟁 우위였지만 그게 전체적인 업계의 이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모델이 셀리브리티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진 자체의 퀄리티를 극상으로 뽑아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자 단점도 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같은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은 끊임없이 광고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의류 쇼핑몰은 모델 하나 잘 뽑고 사진 하나 잘 찍으면 그 빨이 좀 갈 수 있다. 자연적인 집객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단골 고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모델의 팬이 된다던가 사진의 팬이 된다는 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건강기르고 싶었는데 계속 그 사이트를 방문하진 않거든. 여기저기 검색하다 우연히 걸려서 들어가서 구매하거나 이런 식인 거지. 내가 뭐 계속 단골로 막, 물론 뭐 비타민을 꾸준히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패션 쪽은 단골 고객 확보가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좀 적게 들 수도 있다. 뭐 위탁 판매 모델 비즈니스에 가깝게 제품을 사입하는 게 한 장, 두 장 사입해서 사진을 찍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물론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사입하는 단위가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재고 부담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초창기 창업할 때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처럼 막 쫙 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창업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 수 있고 재고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되게 부지런해야 되겠죠. 정말 부지런하게 다니고 부지런하게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진이나 모델을 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델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델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속이라고 하는데 내 사이트에서만 전속으로 찍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봉을 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할 때 전속이 뭐 꽤 퀄리티가 괜찮으면 6,000 뭐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모델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나 뭐 이런 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비용에서 빠질 수는 있는데, 대신에 모델이나 촬영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뭐 스타일리스트 보여야 되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뭐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패션은 이게 브랜드 이름이 없잖아요. 브랜드라는 게 아니고 동대문에서 막 사이트에서 떼우니까 브랜드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키워드 쪽으로 노출을 시키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전략이 스타일란다가 급이 되면 브랜드 전략이 되는데 그 급까지 가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런칭을 했을 때 이거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되게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가 있다. 마케팅을 하기가 돼서 상당히 꽤 까다롭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면서 꾸준히 마케팅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모델이랑 사진의 퀄리티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게 좀 까다롭다. 그런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사실 뭐 한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중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부분은 없겠지만, 특히나 온라인 비즈니스의 패션 카테고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성 의류일 텐데, 여성 의류 쪽은 정말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패션 아이템을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정말 옷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너 진짜 옷 좀 센스 있게 잘 입는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내 주변 지인 중에 좀 괜찮은 여자가 있다, 내 아내라던가 내 여자친구라던가 혹은 그게 나라던가, 이희 그 사장님처럼 그게 나라던가, 그런 분들이면 한번 트라이해볼만 하지 않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대로 패션 카테고리를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창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의류를 온라인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사실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에디건 뭐 하실 말씀? 얼마 전에 압구정에 갔더니 10년 전에는 압구정에 가면 한국 그 쇼핑몰 모델들이 이렇게 촬영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갔더니 구석구석에서 다 중국인들이 그걸 하고 있다. 왜냐면 그쪽은, 중국은 지금 비디오 커머스라 그래서 그쵸. 우리보다 조금 더 뭐 선진화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선진화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뭐 카톡 같은 거에서 동영상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이끌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약 비디오, 뭐 타오바오 같은 거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국 어디서 방송을 하니까 니네 와서 그 자리에서 구매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디오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까지 그게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중국은 그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을 보시지 않았나. 네, 엄청 많더라고요. 구석구석이 꽉 차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매출이 나온대요. 네, 도산공원 안까지 구석구석까지 중국 분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유튜브에서 안유화라는 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분이 이제 조선족 출신 교수신데, 지금 우리나라 성균관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그분이 중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분 학생들이 그걸 많이 한대요.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동대문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방송해서 그걸 부업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한 달 수입이 300만원, 400만원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비디오 커머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말씀하세요 또. 네, 그리고 이거 다 듣고 보니까 이거 유튜브가 뽑으려고 한 거지, 이 사업 추천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패션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굉장히 많고,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 카테고리 하면 딱 패션, 이렇게 대표 카테고리가 패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 이게 죽어가는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동복이다, 그럼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은 굉장히 이 시장 규모가 적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 여성 의류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포진이 크거든요. 예, 매출 규모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사업 어때? 패션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